안녕하세요.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인재입니다. 오늘 요시무라 유타카의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첫 부분부터 71페이지까지 지난달에 사실은 그 베네피플 마지막 줌 미팅 때 제가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룹장님께 그 자료를 한 번 더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자청을 했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파트 2에서는 그룹 리더가 대체 무엇이고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을 때 돈만 혹은 자유로운 시간만, 네, 둘 중에 한 가지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타입 5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수입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은 그런 일을 잘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현금 흐름 4분면에서 오른쪽 4분면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선택한 이유처럼 시간과 수입 양쪽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어떤 사람의 배경이나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국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업이 전에 있었느냐, 그런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진입의 장벽이 낮고, 그 중에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살펴볼 건데요.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 즉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물건을 유통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네트워크는 한 개의 점인 사람이 신뢰와 공통된 목적,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꿈, 목표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서 거미줄이나 어망 같은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냐, 과거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책에서도 나와 있죠. 이 사례가 책이 쓰여진 시점이 딱 이 부분을 연상할 수 있는 시점이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방학할 때 선생님이 비상 연락만 주셔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지 그 친구의 전화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전달해야 할 때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람 한 명이 전체 교사 그리고 밑에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다 한 명 한 명한테 전화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목이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달받은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아주 작은 힘을 들여서 똑같은 목표를 행해낼 수 있고 그 시간도 짧게 걸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네트워크가 얼마만큼의 고효율을 내는지, 그리고 사소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한 명 한 명이 모였을 때의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거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의 가치죠. 달성했을 때 얻은 그 이익은 단지 그 소수의 이익뿐만 아니라 누군가 한정되어져 있는 국한된 사람이 가져가는 이익이 아니라 그룹 전체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 그리고 불안, 책에서 4가지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이나 다르게 스스로 희망하는 수익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아이의 학원비 정도만 벌면 좋겠어. 혹은 내가 우리 가정의 생활비 정도 벌면 좋겠어.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열티라고 부르는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봅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노동 수입이 전부인 줄 알고 저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해야 물려받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혹은 네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글을 아주 잘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는 한 권리 수입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네,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는 네, 평범한 나도 권리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네, 그것이 굉장한 메리트였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독일 PM도 마찬가지죠. 원코드로 전 세계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지만 내 고객은 호주든 미국이든 어디서든 네, PM의 제품을 구매하고 또 나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불안은 그렇다면 이것도 어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네, 전혀 사업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 궁금할 수 있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사업 경험이 없는데 이 사업이라는 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도 바쁜데 나 이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책에서 도식화해서 많은 그림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대리점, 도매상,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는요. 제품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비나 유통비용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점입니다. 제조업자가 만들어서요. 대리점과 도매상, 소매점을 거치는 동안에 운송비나 창고 보관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급료, 진열한 비용, 소매를 위한 공간을 확보, 그리고 광고비, 광열비 등의 사업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소비자의 손에 오기까지 물건에는 이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것이죠. 중간업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유통 시스템 혁명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수입을 올릴 것인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너무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가장 예로 많이 드는 것이 쿠팡. 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그 모든 숙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중간 플랫폼으로서 이 집을 빌려주려는 사람하고 묵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커미션으로 크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제조업자가 제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트워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로 소비자로 연결됩니다. 제조업자에서 네트워커로 가면서 나는 소비자와 이 물건을 만드는 기업, 회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가 되는 것이고, 그때 내가 소비자에게 이 물건과 기업을 알린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통 시스템의 주역이었던 중간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제조업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하는 네트워커가 바로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 그리고 네트워커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룹 리더란 무엇인가? 스폰서와 업라인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100% 신뢰하며 8가지 그룹 리더의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 성공한 사람들을 봤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모두가 다 어떤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성공자들에게는 공통된 조건이 존재했는데 바로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룹 리더는 당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룹 리더가 되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룹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룹 리더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영속적인 성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죠. 스폰서의 시간은 귀중하고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룹 모든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없고, 그러므로 스폰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네, 결심이 된 사람, 사업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결심했고 진지하게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을 8가지 조건을 갖춤으로써 스폰서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돕는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안다든지 아니면 네, 리더가 되지 않는 미성숙한 자세로는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룹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내 다운라인 그룹에서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룹 리더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은 사실 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뒷부분에 조목조목 왜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8가지 조건을 행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 중에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8가지 조건을 모두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딩만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0% 자사 제품을 사용한다. 최소한 주 1회 사업 계획을 보여준다. 최소한 15명의 고객을 갖는다. 하루에 30분간 추천받은 책을 읽는다. 스폰서에게 추천받은 강의를 듣는다. 모든 모임에 참가한다. 팀워크를 배운다.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는다. 성공하는 그룹은 인간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룹 리더가 되어야 되는 조건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힘주어 말하고자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업, 즉 세일즈하고 이 사업을 많이 혼동하곤 합니다. 물건을 파는 직업.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온 이유도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 스스로도 그냥 세일즈맨이 아니라 네트워커로서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잘하면서 형성해온 나의 그런 가치관,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속 바삐 돌아다니면서 팔아야겠죠. 이 책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게 배운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그 권경희 그룹장님 강의 중에 초기 사업자라면 꼭 봐야 된다는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또 보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그룹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입니다. 결국에 이 일은 물건을 파는 것 같지만 비전을 파는 사업이고, 그러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내 마인드부터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성공하는 그룹을 봤더니 네, 어떤 라인이 계속해서 밑으로 갈수록 갭스가 깊어지고 열매가 많이 생기고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는 라인, 그룹은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나 스스로가 계속 거듭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발표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존 맥스웰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부분에 나오는, 네, 책에서 나오는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그 성장의 길을 혼자 걸을 수 없다고 해요. 특히나 잠재력을 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합니다. 즉,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오려면 이 한 사람의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람일 텐데,
인생에서 다른 건 다 그대로 둔다 하고 사람만 바꿔도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많이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성장 여정에서 서로를 점검해 줄 길동무 곁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 여정에서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길동무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 성공을 바라며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질문을 한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준다. 이 5개의 문장에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주저없이 스폰서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룹장님들이 떠올랐고요. 너무도 이 사업과 네, 맥이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회생활 하면서요.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내 성공을 질투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성숙한 사람인지, 나한테 필요한 때에 내게 필요한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뭐,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말 이게 너무너무 좋은 내용의 책들이고 이렇게 우리 박인재 사장님이 발표해 주시면 또 거기 또 제가 또 첨가할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시간이 일단 없으니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 윤나라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준비하신 부분 안녕하세요. 예, 발표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나라 안녕하세요. 사장. 네. 저는 PPT는 따로 없고요. 네, 말로 짧게,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직 엔사 출신이고요. IMMN 팩토리에서 권경희 사장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그 말씀을 하자면요. 되게 떨리네요.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포모 사장님 박다희 사장님이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네,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전을 함께 본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친구고요. 그 저한테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시간을 잘 내어주는 사장님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네, 사장님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아 돌아서 저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사업을 그냥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미팅에 참가하고 모든 미팅을 주도적으로 잡아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여기 뭐든지 100일은 작정하고 해보면 결과는 남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만큼 버티라는 얘기 같거든요. 미팅장에서는 와 해놓고 집에 가서 이제 냄비 끓듯이 식어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용히 미팅장에 왔다가 저만의 준비를 하고 또 미팅을 어떻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얘기 여러 번 듣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를 제 리크루팅하는 저 지금 제품 먹고 너무 명현현상이 많이 와가지고 컨디션도 별론데 얘 시간 약속을 잡았으면 끝까지 가서 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미팅에 들어왔고요. 네, 저의 사고방식도 먼저 하신 사장님이 성공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방식을 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은 생각만큼 산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 참가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제 MBTI는 INTP라고 네, 좀 나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인데 일부러 자처했거든요. 네, 제 말이 두서가 없을지는 몰라도 저는 건강에 너무 니즈가 있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몸이 아팠던 사람이라서 제품을 전달해준 전달자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해당 그룹이 더 큰 그룹으로 성장하기를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서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윤나라 사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윤나라 사장님께서 이제 맡은 파트가 106페이지 제6조건 모든 펑션에 참가한다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미팅에 참석하신 사장님들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요.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모든 미팅과 세미나, 컨벤션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이제 펑션이라고 그래. 펑션. 그래서 그냥 모든 미팅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나오죠. 회의장에는 가능한 빨리 가고 늦게까지 남는다. 늦게까지 남는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장님들은 항상 회의장에 그 미팅장에 일찍 나가잖아요. 세미나장에 일찍 가시잖아요. 요번에 콩그레스 때도 이제 저희 그 리더 사장님들하고 일찍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막 맡아 놓잖아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막 우리 임대강 그룹장님이랑 같이 막 자리를 맡았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막 자리 뺏길까 봐 막 서로 이제 그런 데서 인상 쓰면 안 되는데 뭐 인상도 이렇게 싹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처음 그러니까 우리 권교희 그룹장님이나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들이니까 모든 미팅, 모든 세미나에 1+1이거든. 1+1. 그래서 미팅 장소에 그때 코로나 전일에서 그 BA 로드쇼가 있었어요. 그 오프라인에서 2시에 시작하면은요. 권경희 사장님 저하고 9시에 갔어요. 9시에. 9시에 가갖고 거기에 이제 우리 모그룹 이름 써가지고 쫙 의제에다 놨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 더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중국 동포들 있잖아요. 조선족 사장님들. 거기서 막 싸워요. 큰 소리 내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 웰빙 그룹장님이야. 그 이청 사장님 남편 이수근 사장님. 그래서 엊그저께 만났을 때 그때 그거 이수근 사장님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수근 사장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좀 제가 어렸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요. 주도적으로 일찍 가셔야 돼요. 일찍. 일찍 가셔서 항상 파트너 자리 맡고 그리고 그 파트너한테 그게 복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어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깊은 바닷속은 그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면은 바닷속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의 바닥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당신은 그룹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디스트리뷰터가 되었어도 정기적으로 펑션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하더라도 펑션이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하고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가 버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사업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요번 콩그레스 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데몬백 나눠줬잖아요. 데몬백. 데몬백 나눠주니까 데몬백 나눠주는 시점부터 줄을 쫙 서가지고 데몬백을 받아서 콩그레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콩그레스가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 콩그레스를 보면서 그 끝난 그 상태에서도 여운이 남아갖고 큰 비전을 보면서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아, 나도 이제 직급자가 돼갖고 저 앞에 앉을 거야. 나도 성공할 거야.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티켓 사가지고 와가지고 데몬백 얼른 받아갖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파트너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사업에 이 사업을 음,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되게 멋지신 분이 또 신청해 주셔. 우리 이 사장님이 제일 먼저 신청하셨어요. 우리 이현주 사장님 맡은 파트 부탁드릴게요. 이현주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말씀하시면 네, 처음 네, 들었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신청을 했고요. 되게 떨리네요.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자리를 되게 떨리네요.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조건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면 지속 가능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레시피, 소스를 다 모아놓은 책이 이 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어떤 부분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이자 이 책을 딱 봤는데, 여러분 이 책이 제가 지금 오늘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분량이 챕터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정소진 사장님 지금 찾고 계신데 뭐냐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자가 생각한 챕터가 뭐냐면 성공으로 이끄는 원칙 10가지 중에 제1원칙 꿈이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뭔가 how to를 막 알려주고 막 여기서 막 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같은데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챕터가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저도 같이 한번 터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10가지 원칙, 아까 그 박인재 사장님께서 쭉 안내해주신 8가지 조건 다음에 10가지 원칙으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사실 꿈 다음에는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하는 것들 있죠. 명단을 쓰고 컨택을 하고 우리 고게터 5에 미팅하고 사후 관리하고 뭐 다운라인 후원하고 뭐 포인트 높이고 뭐 등등등을 다양한 걸 하는데 이 1번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놓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딱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공의 첫걸음이란 꿈.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제1원칙은 꿈 드림이다.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이 김승준 드림 이렇게 항상 쓰시잖아요. 항상 중요한 걸 그 카톡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IMM 팩토리에서도 그 IMM으로 가는 다른 길로서 첫 번째로 이제 꿈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인생이나 스포츠, 사업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해서 쫙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 무언가를 꿈꾸며 행동은 하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헤매거나 그 꿈이 무엇인지, 같은 곳을 맴돌거나 결국 돌고 돌아서 출발점에 되돌아오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돌진하거나 한다. 우리가 사업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액션 많이 하는데 목적 없이 한다든지 맴돌다든지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꿈과 원하는 것을 모른다면
행선지를 모른 채 떠나는 여행 같은. 근데 전 되게 이게 무서운 말이라고 무서운 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2016년도에 엔사에서 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 되게 저는 이때부터 내가 목적지 없이 다 걸어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되새겼던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성공자분들의 그룹장님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좋은 성품도 있으시지만 계속하는 거. 진짜 이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한다는 게. 근데 그 계속할 수 있는 파워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막 PM 시기상 다른 타사에서 이제 경력직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몇 개월을 내가 해봤는데 그다지 수입도 없는 것 같고 매주 세미나도 가고 뭐 데모도 유즈톡 데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 우리 북도 사고 이것저것 하는데 뭔가 내가 뭐 바로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 지금 그 돈 버는데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은 이유를 보면 그분들은 진짜 꿈이 있는 분이라는 거가 진짜 공통점인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어떤 강의에서 이걸 보고 그려놨나 봐요. 권경희 그룹장님이 저번 그 팩토리 때 리더는 슬럼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게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꿈이 작으면 조그만한 웅덩이에 콕 박혀서 그냥 가만히 이제 집에 콕 박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내가 꿈이 이만큼 크면 언제 슬럼프였는지 모르는 약간 흔들리는 정도일 수는 있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 이게 진짜 꿈이 큰 사람들은 전진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책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네트워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래요. 이게 되게 거창한 얘기 같지만 사실상 되게 일상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꿈이나 목표나 그런 게 명확하신 분들은 저희 이정미 스폰서님이 정소진 사장님께 대본도 제대로 안 받아보고 그냥 쭉 달리셨다고 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냥 뭐 물론 경력직이기도 하시지만 이정미 사장님께는 이제 꿈이 있었던 거죠. 이런 저런 거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가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매니저 패스가 너무 쉽다 보니까 쉽게 들어왔다가 뭔가 이런 억지로 하는 사업 같은 느낌? 업라인이 시키는 느낌? 서로 약간 껄끄러운 느낌들이 드는 게 사실 파트너가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뭐 둘 분의 관계 문제도 아니고 사실상 파트너분이 들어오실 때 본인이 여기서 어떤 걸 얻어갈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김승준 사장님 말씀대로 업라인은 스폰서는 파트너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를 준다면 사업이 굉장히 유쾌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감정을 뒤흔드는 꿈이 너무 중요하대요. 근데 그게 거창한 어떤 뭐 자선단체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정말 내 매일매일 Y가 되는 그런 문장 하나가 혹은 빚을 청산하고 싶다. 대출금을 갚고 싶다. 막 이런 진짜 나의 감정을 뒤흔드는 꿈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꿈이 당신 자신과 관련된 거나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대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막 거창한 좋은 것들을 적어놓은 남에게 이타심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어떤 이의 말을 들어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일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이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나 돈 벌고 싶고 이런 걸로 가족들하고 이런 거 하고 싶고 이게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매일매일 상기시키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꿈꾸는데 돈이 들지 않고 배경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어난 이유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꿈을 배경과 상관없이 꾸라고 책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이 진짜 정말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되게 멋진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꿈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나는 T야. 무슨 꿈이야. 그냥 하는 거지. 나는 직급을 가면 돈을 버는 거고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그것도 너무 좋은 건데요. 그런 분들도 분명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인데, 뭔가 그냥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적으면 그게 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작은 목표를 쓰는 거. 내가 보너스 보너스를 한 39만 원을 벌면 39만 원으로 우리 가족들이랑 소고기 먹어야지. 이것도 꾸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커지다 보면 이번엔 돼지고기 먹었는데 다음번에는 소고기 먹고 우리 엄마가 회를 좋아하니까 동네 횟집 말고 오마카세를 가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좋은 꿈이라고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걸 적으신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확 더 힘을 받쳐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세요? 지금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영상이 돌아가는데 영상이 잘 돌아가지가 않네요. 네. 각자 인생의 챕터에 다양한 목표와 Y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PM 딱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생각이 이제 파트너분들 또 생각 당연히 했지만 저는 나 결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진짜 솔직한 말로 나 진짜 결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2025년 안에 결혼도 하고 신혼도 즐기고 임신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되게 그 솔직한 Y들이 떠올랐던 것 같고 부모님들의 어떤 노후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너무 일상적인 Y가 우리의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렸을 때 우리 로운이도 뭐 하고 싶어 하면 이제 배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싶어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 보세요. 은행 잔고 보면 한숨이 나오고 학력. 나는 학력이 나빠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꿈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옛날에 꾸던 꿈이 있는데 내가 접은 것들이 많대요. 꿈을 접은 것. 그래서 그 접었던 꿈을 한번 펼쳐보신다면 여기 계신 시니어분들 저희 엄마가 63년생이시거든요. 어머니 또래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접었던 꿈을 펼칠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지? 지금 앞으로 뭘 하고 싶지? 그런 것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유즈톡 데모를 하러 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더 전달할 수 있고 누가 던진 돌에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가 스스로 물어보고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져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 적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숙제처럼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꿈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꿈을 묘사하는 건데 통제형으로 묘사를 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김승준 사장님께서 이미 터치를 해주신 부분인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역시 이미지 트레이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승준 사장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와,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붙드셨던 것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수영 선수들이 이런 거 다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내가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빠르게 찍고 돌아와서 메달을 따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셨다면 우리 이제 소정의 성과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있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 드림북이라는 걸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사장님들 중에 드림북을 나 만드는 거 갖고 있다 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드림북을, 뭐, 물론 IMM 트레이닝 가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초기 사업자님들도 이걸 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우리 정소진 사장님이 저한테 보여서, 사장님이 이 부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림북은 당신의 성공을 직접 좌우하므로 제품 설명과 사업 계획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하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자.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주는 것은 당신의 꿈을 응집한 드림북이기 때문이다. 당신 그룹에도 반드시 있을 테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몇 번을 가르쳐 줘도 사업 계획과 상품 설명법을 익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 방식을 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굳이 이거 드림북이 아니더라도 내가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가 불분명하면 아무리 좋은 하우투와 도구가 있어도 요리할 마음이 없으니까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요리를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런 하우투가 너무 PM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 너무 좋은 도구지만 엉덩이가 안 떼진다면 아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가 아직 선명하지 않아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는 아니고 그거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사느라 바빠서 못 해왔던 것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거를 물어봐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기한을 정하시면 이게 목표로 정해지면서 또 이걸 직급을 도전하시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8년 차 가득하고 PM을 온 지 1개월 좀 넘었는데 드림북이 중요한 건 알았는데 제가 4년 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난 아니까 맨날 바빴고 하라고 하는데 같이 사는 언니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꿈꾸는 걸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왜냐면 언니는 저의 빨가벗은 몸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거인이 내 꿈을 보고 비웃을 것 같은 그거가 너무 창피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게 되고 종이 위에 목표를 적으면 뭐 감흥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뭘 안 했지? 내가 뭘 안 했지? 하면서 드림북 제일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순간 진짜 기적 같은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제 비전 보드를 저 이따만한 보드를 사가지고 책상 위에 언니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또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해에 또 붙여요. 이뤄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600명 앞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계기가 생겼었고 이게 제가 드림보드에서 같이 우리 행사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졌었거든요. 근데 코시국이 갑자기 해제가 되면서 제가 이거를 만든 행사 포스터인데 너무 소름 돋게 제가 쓴 컬러가 다 제 비전보드에서 나온 거 보이세요? 이 핑크와 이 퍼플이 똑같이 나왔고 이 옐로우가 똑같이 나오고 이분을 보면서 나 저렇게 너무 딱 다리 꼬고 멋있게 얘기하고 싶다 했는데 그 파트너분이 찍어준 사진 보고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이뤄냈고 디지털 노마드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되게 니즈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붙여놓고 나는 명색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했는데 왜 나는 여행을 안 가지? 그래서 결단을 해서요. 부산을 한번 가봤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파트너분들을 만나고 거기 안에서 또 줌 미팅을 하면서 내가 진짜 꿈꾸기만 하던 것을 이렇게 한 번 잃어보니까 너무 괜찮고 월요일에 이 숙소가 6만 원밖에 안 했어요. 1박에. 광안리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그리고 7일을 살면서
굉장히 좋은 영감을 받아왔었고,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눈이 떠지는지 여행 가면. 그래서 다음 해에 또 갔습니다. 또 가야지 해서 올해도 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도로 한번 넓혀보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뉴욕을 갔다 왔어요. 여기가 이을령 사장님인데 뉴욕을 정말 갑작스럽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파트너분들이 계셨었고 너무 놀랍게 이뤄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원래는 뉴욕을 다른 루트로 갈 일이었는데 그 계획은 빠그라지면서 갑자기 이제 이을영 사장님이 뉴욕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녀오게 된 것들. 근데 이게 드림북에 붙이지 않았다면 제가 뉴욕 갈래요? 했을 때 약간 주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건 시그널이야 이러면서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결단했더니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올해의 비전 보드인데요.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자타공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가 됐다. 그래서 1대 사업자 8명, 산하에 30명 뭐 이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PM 시작하자마자 막 이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천을 찍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가능한 게 너무 보이고 파트너 세조와 함께 석세스 트립을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전 회사에서는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웬 PM은 석세스 트립이 연말 연초를 이렇게 퀄리파잉 하는 회사 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파트너분들이랑 PM에서 가네? 이런 생각을 했고 부산에서 워케이션 하면서 팀 미팅 했다 했는데 2대 파트너분이 부산에서 나오시면서 오늘 구글 미팅 처음 참여하신 이희정 사장님이 나오시면서 뭔가 이게 회사가 바뀌면서도 이뤄질 건 또 이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제가 묵을 숙소의 가격과 가족들 그 식사 대접할 곳까지 가격까지 다 적어놓고 올해 가기 전에 이걸 보면서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물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PM 사업 하자마자 오빠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어디 성수동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포르쉐를 보고 왔고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바로 옆에 도이치 모터스가 있는데 저는 이 컨버터블이 참 앉아있는데 리클라이너 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남자친구랑 오빠 우리가 나중에 백발 할머니 돼서 애들 다 보내고 이런 거 끌고 다녀도 되게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설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승준 사장님께서 25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그 적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근데 적기만 해도 3%에 든대요. 세계 상위 3%. 세계 상위 3%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강 안에서 같이 함께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 있는 삶의 목표를 꼭 세워보시기를 바라면서 25가지가 어려우시면 이 10가지라도 1년 후에 뭐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조금 더가 아니라 진짜 에너지 넘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터치하고 싶었던 부분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지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은 이 제가 이제 그룹장으로서 항상 이제 이 줌 미팅을 보면은요. 이 인원을 계속 체크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176명인데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면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우리 이현주 사장님 너무너무 발표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간이 오버된다 하더라도 뭐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뭐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다음은 우리 이은영 사장님께서 또 기가 막힌 파트를 또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자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은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아, 최대한 괜찮아요. 네, 심플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자 네, 자발적으로 떨리는 자리에 제 몸을 던져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파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저희가 인간이 살아서 숨 쉴 수 없는 그 목적은 심장이 멈췄을 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현주 사장님처럼 꿈이 없으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룰 파트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생의 행방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인데요. 페이지 수를 제가 아래다 적어봤고요. 31장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생의 행방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를 세워라.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 대답은 당신의 업라인이 준비하고 있다. 업라인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당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스폰서에게 물어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목표는 사실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라는 그 책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와 마찬가지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비도 해브라는 공식이 있어요. 되라, 하라, 그리고 가지라. 이 말은 이미 이룬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끝내 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꿈은 이 가지라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뭘 가지고 싶은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 돈 가지고 싶어요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돈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돈이 있어야만 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 저도 너무 많이 압니다.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돈으로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내 삶을 끌림의 법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끌림의 법칙으로 한다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해요. 근데 삶을 위해서 내가 끌림의 법칙을 한다면 내가 사라져 가고 싶은 그 삶을 위해서 닮아가면서 돈이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람이 붙어야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이 제품을 사용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지 돈이 나한테 먼저 올 수 없는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2014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만으로 26살 때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저는 이미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5년 뒤에 나의 삶을, 내 삶이 5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26살이면 31살의 사람들의 삶을 미리 보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네. 아이를 낳는데 결혼 늦게 하래. 애는 최대한 늦게 낳으래.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왜일까? 나는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싶고 나는 생긴 거랑 다르게 저 되게 현모양처 되고 싶거든요. 근데 다 결혼하지 말고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최대한 늦게 나라는 거 보면서 아, 그럼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반드시 권리 수입을 나는 구축해야겠다. 왜? 나는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도 늦잠도 자면서도 당당한 와이프이고 싶고 되게 일단 뭐랄까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게 되게 꽂혔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집에서 육아하며가 저에겐 삶이었고 저한테 그렇게 가능하게 해줄 돈은 300만 원의 권리 수비였던 것 같아요. 당시 26살 때. 그래서 5년이 채 안 돼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제가 늦잠을 너무 좋아하는데 늦잠도 자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냈을 때 그 성취감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한 권리 수입에 대한 가치를 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보면 300만 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300만 원은 그냥 제가 숨 쉬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도 버는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의 가치는 제가 예전에 정자동에서 저희 언니 이정미 사장님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살았을 때 월세를 70만 원을 냈거든요. 그럼 7호 35, 한
오피스텔 한 5채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난 자산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어깨에 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고자 하는 돈의 가치도 내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내 삶을 끌어당기면서 그 삶을 위해서 노동을 하면 돈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딱 돈을 벌었다고 해서 얍 하고 내가 만들어지는 바로 주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항상 제 마음에 품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집에서도 일을 하면서 이런 한 달 여행을 하면서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봤어요. 저희 나이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벌고 있는 그 가치, 돈, 그리고 시간 투자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알아야 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10년 차면 몇 천만 원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하는 그런 저 혼자만의 또 그 싱크홀에 또 빠져요. 싱크홀 맞나요? 싱크홀이 아니라 무슨 홀이죠? 아무튼 네. 근데 저는 PM 다크홀 아닌가요? 네. anyway. 블랙싱크홀. 블랙 싱크홀. 네. 제가 PM을 옮기기 전에도 저는 나름대로 저의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았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남편과 엄마 아빠와 같이 이태리 여행을 3주 다녀오고 바로 시드니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이세를 왠지 가져야 될 타임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뉴욕은 한번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혼자 가기는 또 싫어하는 편이라 가지고 같이 동행자를, 그래서 이현주 사장님 우리 어차피 일도 해야 되고 파트너도 만날 겸 우리 한번 가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무언가를 실행할 거고 어떤 거를 영감을 받아올 거야 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런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와 같이 동행을 해주신 그 이현주 사장님께서도 그런 확고한 그런 가치관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사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과 돈은 있으면서 시간도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되게 연봉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못지않게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저의 삶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원동력으로 저는 저의 how to, 무언가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구축하고 사업자를 구축해야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연봉 1억 버는 사람들이 실수령액이 64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벌고 있었던 PM에 계시는 이 리더 사장님들의 후원 수당에 비하면 코딱지겠지만요. 저한테는 굉장히 피나는 9년 동안 노력했던 구축의 그런 금액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서도 돈이 안 벌려서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그리는 삶을 보다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에 제가 바꿀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N사에 있을 때도 또 다른 그 회사에 계시던 그 어떤 지인이 이거 하면 너 잘할 것 같아 했을 때 저는 제가 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어디 가서도 잘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내가 쇼부를 봐볼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한다는 거는 회사의 제품이랑 회사의 보상을 잘 푸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겠다라는 그 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년, 이제 10년 차 되겠지만 지금 36살이거든요. 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해왔었던 것보다 내가 그걸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들기까지는 솔직히 저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알아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2년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제가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셌기 때문에 또 시각화를 바로 했죠.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2024년 10월 20날에 입금이 2,8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4,800만 원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정수지사에게 2,800만 원 정도는 제가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년 안에 엄마가 됐다.
그리고 SP 지급이 됐고 후원수당 2천만 원이 넘었다 등등 내가 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이미 시각화를 먼저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상상을 좀 잘하는데 등산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장난감들 팔잖아요. 가짜 핸드폰도 팔고 이런 이렇게 밀면 이렇게 나비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팔고. 근데 저는 딱 등산 올라가기 전에 그거 본 순간 나 저거 너무 갖고 싶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안 사주셨다. 그럼 저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말 안 하고까지 내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었던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커져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네, 이렇게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도구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큰 목표는 장기, 중기, 단기 세 단계로 나누어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방법과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방법과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너무 여기서 심플 석세스풀인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제가 SP가 되려면 3명의 VP가 필요하고 그럼 VP라는 사람들은 3명의 SM이 필요하고 그럼 SM이라는 직급은 한 명의 매니저들이 다 각각 필요하구나. 근데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 20만 포인트가 필요한 조직을 내가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내가 집중을 해야 될까? 일단 3명이라는 파트너에게 비전 전달을 제대로 복제를 하고 비전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세분화해서 방법들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how to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적은 종이나 원하는 것을 사진에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둔다 하는 것처럼 저는 바인더, 핸드폰 스크린, 화장대 옆, 냉장고, 바인더 커버에 저는 저의 꿈의 모습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품을 유통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입은 제로이다. 그냥 마냥 바라기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예전에 파트너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느 순간 내 보물지도 비전보드가 그냥 가구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소파처럼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냥 가구처럼. 그렇게 됐을 땐 다시 한번 반드시 그 비전보드를 떼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정말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저건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닥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럼 전 바닥 청소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저렇게 될 수만 있다면 바닥 청소를 해야 돼? 그럼 바닥 청소를 해야 돼. 약간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팀을 구축해야 되고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간략하게라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초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을 유통한다.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제품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거나 혹은 비드회브를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찾아가서 하지 못한다면 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카톡으로 누군가한테 보여준다. 혹은 SNS에 올린다. 방법은 항상 있는데 행동은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만 하면서 아닌가 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15명에서 30명의 ABO가 걸릴 때까지 그냥 왜 안 되지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꿈이 시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준다. 이거는 앞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너지를 끊임없이 외부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꿈을 유지할 에너지는 소진되어 버리고 당신의 꿈은 공기 빠진 풍선처럼 되고 만다라고 하는데 이런 줌 미팅 혹은 랠리, 컨벤션 등에 참가해서 초청 연사와 회장에 발산되는 그 에너지를 호흡하자.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로 또 다시 충전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기존의 직장인과 자영업했었던 사람들이 비즈니스 분면으로 왔을 때는 그냥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다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PM에 왔을 때 보상, PM 직급 여러 가지 다시 새로 배워야 되는 거에서 이걸 또 언제 다 외워?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했더라? 이게 몇 명이 했을 때 몇 직급이었을 때 SP라고 했지? 몇 직급이라 했을 때 PP라고 했지? 이런 자세가 저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자리에 참여를 해야 하고 저희가 주 1회 줌 미팅이 있는 만큼 진짜 이 줌 하는 자리에서는 화면을 켜고 또 이렇게 이런 매너를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팁은 또 한 가지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비전 보드에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맛보는 거예요. 제가 결혼기념일 때 남편이랑 같이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남편이 그 드림카가 머스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머스탱이 드림카가 맞아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갔을 때 머스탱을 그러면 한번 타봐 했는데 결국에는 한번 타보고 나서는 머스탱 절대 내 드림카가 아니라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한번 맛을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내가 진짜 비전 보드에서 이루고 싶었던 거에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에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라는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혹은 느끼기 위해서 설레임을 느끼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비전 보드에 붙여 있는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자신의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협력을 청하자. 우리는 남의 안색을 살피면서 생활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자기의 꿈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비웃지는 않을까 하고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요, 저는 딱 이 단락을 읽고 느꼈던 거는 확신이랑 비전이 아직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되게 일단은 그 상대한테 더 맞추는 만남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행동을 하기 전에 물론 도전을 하는 거 좋지만 이게 1년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확신에 대한 다시 재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남과 다른 것을 하면 뭔가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남과 다른 것을 하면이 남들이 나 다단계 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남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단계로서 좋은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나인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내가 행동을 해보고 저는 이게 저도 한번 콜드로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제품 전달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제 얼굴이 액티 먹은 것처럼 뜨겁더라고요. 귀도 빨개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SNS예요. 사실 SNS는 내가 그냥 기록하는 것처럼 쓰자 해서 하게 됐는데 그 SNS에 글을 쓰게 되면 24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글을 쓰는 거고 다른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 글을 읽고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SNS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케팅이 되어져 가서 저는 99% 거의 100%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팀과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된 사람처럼 행동하자. 나중에 돈 벌고 나서 그런 사람으로 갖춰지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미 이룬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돈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때 더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자는 뭐였냐면요.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자는 내가 되어지고 싶은 모습이 그 어떤 친구와의 약속보다도 그 어떤 다른 그 부가적인 약속들보다도 내가 되어지고 싶은 모습을 먼저 우선순위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어지고 싶은 모습, 내가 원하는 꿈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부분들을 그게 저는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어줘서 행동력으로 이게 비춰지게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랩처럼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의 떨림 지금도 빨리 그 2,800만 원이 통장에 꽂힐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질 내 모습, 네, 그 모습을 제가 꿈꾸면서 이번 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제 Y를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진짜 사실 이 기가 막힌 책을 1시간 안에 우리가
소화한다는 건 사실 뭐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마지막 우리 준비해 주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또 중요한 파트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멋지신 분 나오셔갖고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구동희 사장님 어디 계세요? 구동희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나오셨네. 오케이.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파트 2의 성공으로 이끄는 10가지 원칙 중에서도 제 8원칙, 인간적 성장에 대해서 읽고 제가 깨달은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성장? 성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고, 제가 느낀 인간적 성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든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내고 돈을 벌고 파트너가 생기고 소비자가 생기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결과인데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구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약 한 13년 전 2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던 저였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스로 얼마만큼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제 8원칙 인간적 성장이라는 내용은요, 4가지 챕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플스 비즈니스다. 두 번째 사업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을 한다. 세 번째로 그럼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 4가지 방법이 뭐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를 찾아낸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4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제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플스 비즈니스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문장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계 사업이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품의 이동이 일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그 확장된 사람을 통해서 그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이 이동이 되고 또 사업이 확장되고 이게 무한적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비즈니스인데 그러려면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인간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써 있는데요. 그럼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뭐냐? 단순히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어떤 지식을 채우는 의미가 아니라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 그릇이 커지고 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분들이 생기고 직급이 올라가고 하면 나라는 사람 이하로 정말 많은 사람을 리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절대 전제이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왜 와닿았냐면, 저의 학창 시절은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혼자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곧 고정관념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고 뭐 그렇게 약간 생각이 고착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가속화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기 약 5년 전에 한 10몇 년간의 그 과정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표한 것은 100% 이루어왔던 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고방식과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정답이고 너가 말하는 주장은 아니야. 내 말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아니, 구동이가 이 비전을 봤다니까? 내가 봤으면은 이거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 라고 이렇게 저는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소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에서 뭔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인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니까 내가 막 배우고 시스템 참여하고 막 그거를 다 하고 오케이, 끝났어. 이제 나가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가서 현장 나가서 유즈톡 데모도 하면서 그 우리 톡방 안에 있는 해강 5도 하면서 오프라인 미팅도 참여하면서 이런 일련의 해야 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복합적으로 돌아갈 때 사업도 성장하고 나도 내 스스로 성장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게 저는 너무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5년 동안 하면서 많이 깨닫고 아, 정말 성장과 그 현장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같이 두 트랙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결과도 빠르게 나오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네 가지 방법이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이 쓴 자기 계발서를 읽는다.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의 연설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다양한 생각에 접해본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가 되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과 되도록 많이 접촉한다. 그리고 리더십을 배운다. 배운 지식을 그룹 리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사실 패강 5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 뭐 랠리나 수유 세미나 또는 IMM 팩토리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이 해강 안에서는 그 인간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사업에 되게 서툴렀고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그 그룹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을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또 필드로 나가서 경험하고 그 깨달은 걸 다시 또 와서 배우고 그걸 또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또 현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뭔가 이게 지금 저의 생각도 많이 깨어지고 고정관념도 깨어지고 이런 내가 돌아보니 나도 정말 참 많이 생각이 어, 좀 시야가 넓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방법을 잘 짜 맞추는 것보다 매일 미지의 사건을 만나서 그에 대처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현장 경험을 띠면서 같이 그 시스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를 찾아내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 리더를 발굴해내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발굴해낸다. 어머, 발굴해낸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15명에서 20명의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를 스폰서해서
세 명의 그룹 리더를 찾아내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룹 리더라는 어떤 사람일까?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인간과 평등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성공하고 싶다면 누구나 성공한다. 이 생각을 기본 사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처음에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고, 이런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도구와 기회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에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갭을 좁히기 위해서는 그룹 리더의 조건을 전부 갖추고,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 그 시스템 참여하는 부분, 뭐 책 읽는 부분, 강의 듣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면서 나 스스로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룹 리더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위쪽에 보면 15명에서 20명의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를 스폰서해서 그중에 3명의 그룹 리더를 찾아내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시작하자마자 15명에서 20명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로 인해서 이제 함께 구축이 되어질 사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사업을 해 나가면서 생길 텐데 그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나의 어떤 친구, 지인, 동료,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웃 주민, 자주 가는 식당 이모 등등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도 뭔가 이제 어, 이 사람 이 사람 내면에 제가 처음에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잠자고 있는 리더가 있는데 이걸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발견한 걸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터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15명에서 20명의 프론트라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나와 연결돼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 안에 리더가 잠자고 있다. 다만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전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처음 이제 이 사업을 접했을 때 저였다면 어떤 지인이 나 이제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카페를 차리려고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갑자기 십자가를 그릴 겁니다. 공급생활자와 자영업자와 사업가와 투자가를 적으면서 너는 지금 왜 카페를 하려는 거니? 너가 하려는 카페는 지금 자영업자에 속해 있고 여기서는 95%의 사람들이 막 돈을 5%로 나눠 가져서 너는 돈을 못 벌고 세금 내고 막 직원 뭐 하고 시간 없고 가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배우질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너무 알지만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리더가 깨어날 수 있도록 전적인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우리라는 어떤 사람한테 나 이거 카페 해보려고 라고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알 겁니다. 아, 내가 1억을 지금 대출받아서 카페를 낼 건데, 아, 이거를 손익분기를 넘기고 매달 얼마를 남기려면 매출이 이 정도 나야 되고, 그러려면 커피를 얼마나 파야 되고, 스스로도 너무 잘 아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응원을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전적인 응원이 너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전적인 응원을 통해서 너무 잘할 수 있어. 너는 너한테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 너 프랜차이즈 100개 할 수 있어. 너 무조건 될 수 있어. 이렇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가게를 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입에서 자영업의 한계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실제 자영업의 열의 아홉이 망하고 있고 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입으로 이 사람이 망할 거다라는 걸 내 입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한한 응원과 관계 형성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한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도 동희가 그때 나한테 너무 많이 응원해 줬었는데 걔 요즘 뭐 하지 해서 인스타 봤는데 막 갑자기 BMW 타고 강의하러 다니고 있고 막 유럽 여행 가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와, 이 사람은 얘는 그래도 나를 전적으로 응원해 주고 막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얘는 지가 말한 대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만났을 때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너 유럽 갔다 왔더라? 아, 나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줬어. 공짜? 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아, 사실은 나도 카페를 하고 지금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뭐 세금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참 생각보다 쉽지 않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거봐가 아니라 아, 그랬겠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나도 이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너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그런 고민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이 네트워크의 비전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리더가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고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 그 리더가 으로 내어지는 거겠죠. 리더는 다른 사람이 발굴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굴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해강 안의 시스템, 오프라인 랠리, 팀워크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전적인 응원과 축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가 나한테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도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어,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뭔가 가져야 할 어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아닐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저의 13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외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 외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단순히 머리를 기르고 피부 관리를 하고 정장을 입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적인 수많은 어떤 시간의 내면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조금씩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나눔의 자리 만들어주신 김승준 그룹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정말 벅찹니다. 벅찹니다. 물론 저희가 약속한 시간보다 35분이 오버를 했지만은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가지 않고 이제 다 경청을 해주신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발표해주신 모든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일단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공지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이 사업자방에 올린 과대 광고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항상 뭐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최선을 다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 나갔 해 나가야지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했습니다. 소리까지 공유하셨죠? 네, 들리죠? 아니요. 소리까지 공유를 같이 하셔야 돼요. 아, 화면 소리가 공유 누르시고 아, 예, 공유 누르시고 예, 소리 공유까지 체크하시고. 소리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왜 안 소리 들리죠? 공유했는데 저만 안 들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듣겠습니다. 소리 다 들리죠?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음소거 해지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좋았어요.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아, 감사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너무 많이 보세요.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영상도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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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있어요. 너무 김지영 사장님 좋았습니다. 예뻐요. 와, 나가기 어떻게 싫네요. 수준이 높으실까, 이렇게들. 나갑니다. 정말 진짜 좋았어요. 아까 35분이 지났는데도 163명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장님들 대단하셔요. 그리고 참 그
오늘 다 발표해 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준비 잘해 주시고 또 느낀 것들 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현주 사장님이나 이은열 사장님이나 정소진 그룹장님이나 다들 그 예전에 벌써 막 이게 제가 38살 때 네트워크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고전이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계속 봐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57인데 제가 38에 네트워크 처음 시작했단 말이에요. 건계에다 37이고 그때 이미 이 책이 고전이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지금이나 그때나 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현주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이은주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빠이빠이. 이재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업무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두 뿅 하겠습니다. 김경선 사장님 진짜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I love you so much. 소마치.